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연결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 4시 33분쯤에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고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불과 우리가 시간은 2시간 반도 채 안 된 시간이지만 이게 바다에서의 침몰한 상태에서는 매우 긴박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실종자분들의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다 수온이 지금 현재 수온이 21.5도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요. 네. 그리고 20도씨에서는 30분 이상만 되면은 우리 중심 체온이 35도씨 이상이 되면서 저체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한 이제 구조자가 계시고 생존에 계시다면은 생존자를 좀 신속히 구조하시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침몰한 어선이 125톤 선망 어선으로 알려졌는데요. 125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27명의 그 탑승자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선망어선 125톤 선망어선 규모면 이게 그 그물로 포획을 해가지고 배 선상에서의 그물로 포획을 해서 어획을 하고 수일간도 바다에 체리하고 하는 큰 규모의 어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인 16분, 외국인 11분 이렇게 탑승해 계셔서 그중에 13명이 이제 실종돼 계신데요. 네. 인근 어선에서의 구조도 있긴 하지만 아직 실종자의 구조는 좀 급박한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큰 어선이 이렇게 좀 드물게 사고를 좀 이렇게 맞았습니다. 네, 125톤 선망 어선이 이 시간에 침몰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네. 그 전해지는 소식은 일단 해경의 신고가 침수를 시작으로 신고가 전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네.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선박에서의 어떤 암초 충돌일 수도 있고요. 이게 비양도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고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현재 수온이 21.5도고 20도인 수온에서 30분 이상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11월에 발생한 해양 사고에서 생존자들의 골든 타임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주변 기온과 바다 수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같이 노출되는 시간은 요 구조자가 물 속에 어느 정도 잠겨 있냐는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몰된 뱃속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드물게 에어포켓이라서 공기 안에 계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물이 같은 온도라도 훨씬 더 많은 연료량을 뺏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유물이나 구명벌, 뗏목 같은데 올라가 계시면 훨씬 더 오래 수일간, 수십일간, 심지어 수개월까지 생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물속에 잠긴 상태가 되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35도씨까지 낮아지면 그때부터 저체온 증상이 시작되는 거고요. 사례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지만 보통 20도씨의 물에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을 골든타임은 1시간 정도로 봅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이상이 돼도 구조가 될 여지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매우 확률적으로는 낮은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선박이 완전히 침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 구조자분들께서 인근에서 많이 수색을 하고 계시지만은 선박 안에 지금이라도 계시든지 아니면 멀리 부유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사고가 발생한 제주도 비양도 해상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비양도 해상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파도는 많이 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조 수색 작업을 벌이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작된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밝은 상황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구조 조건은 좋은 상황인데요. 역시 또 파도도 적게 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새벽에 생긴 상황이라 여러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의 두 분을 포함해서 구조되신 분들도
인근 어선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8척 이상 정도 일반 어선도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헬기, 해경, 그리고 이제 해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넓은 범위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수색한다기보다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됐고 육지에서 가까운 거리고 배는 침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바다를 그리드, 바둑판 방식으로 수색한다기보다 이 좁은 구역, 침몰된 어선 지점을 중심으로 구조되신 지점을 시작된 지점을 중심으로 조밀하게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선체가 완전히 침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봤던 제주 옹포항에서 바라본 모습은 표면상으로는 파도가 높이 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온이나 그런 파도 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변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먼 바다에서는 고정된 바다 밑에 해류가 있는데 지금 육지 인근에서는 해류는 적지만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북쪽 그 육지 지역하고 그리고 서쪽 남쪽 지역의 온도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도 이 수온 차이 때문에 이제 수류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침몰된 어선도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일반 승객들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어선의 어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침착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고 상황에서 훨씬 더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이게 저체온증이나 이런 선박 사고에서는 사망률 1위가 저체온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구조해줄 수 있는 어선이 확실히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바다로 뛰어들기보다는 선박 내에 계시는 걸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안전한 판단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선박 안에도 계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진 상황에서도 이게 수류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위치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선박 밖에 있다면 지금 실종된 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는 속도나 이런 거는 뭐 빠른 편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구명 장비라는 떠내려가시는 상황에서는요. 뭐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구명 장비라는 것이 구명 조끼, 구명 벌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그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 위로 떠다니는 장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네. 구명 장비라는 게 바닷물 속으로 잠길 수는 없고 바닷물 속으로 잠겼다는 거는 일단은 익사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선박 안에 계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생존의 요 구조를 요하는 부분들은 바다 위에 계신 분들이 더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되면 선체 내부에 대한 구조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주변 수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선체 안에 계신 분들의 접근을 할 때는 네. 어떠한 식으로 판단을 하든 간에 결과적인 구조는 잠수부의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초반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구조를 위한 구조대원들의 또 안전도 역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선체 안에 일부 에어포켓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생존하신 상황이라고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면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그 구조대원이 잠수부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박의 위치와 지금 형태, 안착된 형태, 그리고 그 밑에 해저 지반의 안정성,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바닷물의 에어포켓 때문에 이게 그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있다가 점점 더 넘어지고 구르거나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안전한지를 살피고요. 그와 동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일단은 선박의 형태가 높은 형태, 공기가 가둬질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은 선박 안으로 진입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처음에 조사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진입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이 구조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박이 완전히 침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선박에 들어가서 구조 작업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침몰한 선박의 안으로 직접 진입한다는 것은 일단 매우 위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박은 구조상 에어포켓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옆으로 누웠거나 뒤집어진 상황이거든요. 똑바로 그대로 침몰하는 예에서는 드물기도 하지만 매우 에어포켓이 생기는 것도 드물고 그렇게 침몰하는 경우도 드물게 되고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그 정상적인 정상 위에서 그대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밑에 지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위험하고요. 네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먼저 고려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구조와 요구조가 있을 만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좀 안전적으로 차분히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수온에서의 골든타임이 짧고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은 선박 외부의 상황이고 네. 선박 내부에서는요. 물론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구조대의 안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 꼭 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승선원 27명 가운데 한국인이 16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에 외교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은 사고가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이제 대응 단계거든요. 네네. 맞닥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분들 그리고 승선 인원에 대한 부분도 물론 명확하겠지만 그리고 명단, 승선 인원, 그리고 국적 이런 것들이 세세히 나중에 확인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조를 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이런 것들 상세 정보 보고 이후의 대응보다는 구조에 집중을 하고요. 그 이후에 피해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주해상 어선 침몰 사고 관련해서 전화 연결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